한일중 정상회의가 이틀 뒤인 이번 주 일요일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3년 6개월 만에 만난 정상들은 과거사 논란과 영토 분쟁을 둘러싼 갈등 요소를 잠재우고 북한 문제에는 공조 체제를 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 사실 이제 북한에서 북핵 핵실험 동향이 좀 포착이 됐어요. 새로운 갱도를 만들고 있는 것을 저희 이제 보안 당국이 포착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의도적으로 노출시킨 것 같기도 하고 의도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요? 그래요. 일부러 노출시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점에서 북한이 그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역시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겠다는 그러한 의도로 보입니다. 김정은 체제 들어서 북한은 핵무기 보유 그리고 경제 건설이라고 하는 병진 정책을 추구해 왔지 않습니까? 최근에 중국을 포함한 육자회담 당사국이 국제사회에서 대북 비핵화 압력을 강화하고 있고 또 북한과 중국 사이에서 관계 개선의 기미가 있는 상황에서 과연 북한이 핵실험을 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만약에 한다고 하면 역시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라는 것을 그걸 보여주는 것이라 봐야겠죠. 그렇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내일 한중 또 일요일 날에는 한중일, 월요일 날은 한일 이렇게 지금 세 개 정상회의가 지금 연쇄가 있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어떤 목적,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핵 보유국이다라는 것 외에는 어떤 목적이 또 있을까요? 북한이 지금 한중일, 한일중 삼국 회의를 앞두고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그러한 움직임을 노출시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의도가 있었다고 한다면 역시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 개선 그리고 한중일 3국에 의한 대북 공조에 대해서 북한이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항의의 표시일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데 과연 그렇게 시간상 차이를 두고 시작을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다시 회담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제 일요일 날 한중일 한일중 정상회담이 있는데 거의 3년 6개월 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북아의 어떤 셔틀 외교가 이제 복원되는 그런 신호인데 어떤 의미로 저희들이 좀 봐야 될까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3년 반 가까이 한중일 3국 회의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3국 사이에는 장관, 강력급 회담, 실무회담 그리고 경제, 민간 차원에서 많은 협력 사업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멘텀이 상당 부분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동력을 다시 가속화한다는 그러한 복원의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그것은 우리가 개최국으로서 호스트의 역할을 잘 수행을 했다라는 그러한 의미 부여도 가능하겠죠. 두 번째 의미라고 하는 것은 역시 한중일 3국 간에 양자 간 현안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과거사 문제 내지는 영토 관련한 문제들. 그러한 현안에 대해서 양국 정상회담을 3번 열 수가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양자 간의 현안을 처리하면서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역시 중요한 것은 개최국 한국의 외교적 이니셔티브를 확보한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고 또 미국을 방문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실현함으로써 우리 외교에 있어서 국제사회에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역시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도 한국이 중개자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한국의 외교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라고 봅니다. 우리의 외교적 어떤 공간을 좀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 이제 여러 정상들이 와서 소다자 여러 이제 정상회담을 열다 보니까 의전이라든가 격식이라든가 협의 내용을 놓고도 여러 말이 나오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 때 오찬도 없고 공동 기자회견도 없고 현재로서는 공동 선언문도 좀 불투명한 상태이다 보니까 좀 이거 우리 홀대 받는 것 아니냐 이런 좀 볼멘 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만약에 한중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을 비교를 한다면 그러한
인상을 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예. 양국 정상회담의 형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의전상 그것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한중 정상회담의 경우는 이게 official visit, 공식 방문. 공식 방문이죠. 따라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이제 오찬이라든가 예. 발표이라든가가 당연히 같이 가는 것이고 일정도 2박 3일 깁니다. 근데 한일 정상회담의 경우는 이게 워킹 비짓입니다. 그래서 실무 방문인 것이죠. 네. 그래서 한중 정상회담의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서 중국이 답하는 형식이지만 한일 정상회담의 경우는 삼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실무회담을 약식회담을 갖는 그러한 형식이기 때문에 의전도 거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렇다 그러면 방문의 형식이나 격이 그만큼 낮으니까 사실은 현안은 한일 간에 더 현안이 많고 한중보다는 그런데도 격이 낮다 보니 그러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뭔가 좀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또 분석이 나올 법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반드시 실무 방문이기 때문에 성과가 빈약하다라는 그러한 논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말씀을 방금 간접적으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한일 간에 위안부 문제라고 하는 과거사 문제 등등이 남아있고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해결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 공식 방문을 추진하기는 어려웠던 그러한 사정이 있을 법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사실은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한일 정상회담 또 뭐 한중일 정상회담도 마찬가지일 터인데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저희 입장 또 일본에서 보기에도 최대 현안 중이고요. 또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정상회담이 개최가 안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번 회담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을 것으로 좀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한중일 정상회담은 삼국 간의 협력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삼국 간의 협력 문제가 최대의 관심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실은 오히려 한일 정상회담에 비중이 가 있습니다. 네. 그것은 역시 한일 간의 어려운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차이라고 볼 수 네. 있겠죠. 현실적인 차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일본은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과거사 문제는 이미 1965년 한일 기본조약과 청구권 회담을 통해서 이미 다 종결된 문제다라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한국은 위안부 문제는 90년대 이후에 드러난 문제로서 일본의 성의 있는 그리고 국제사회와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인 것이죠. 거기에 대한 양국 정부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평행선을 달려온 것인데 최근에 일본에서의 나오는 그 발표 그리고 보도를 보자면 과연 이번 한일 회담에서 아베 총리가 얼마나 전향적인 대응을 내놓을 수 있는가는 대단히 의문스러운 상황입니다. 물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만 아주 불투명하다고 봐야겠죠. 그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 현지 신문과의 이제 서면 인터뷰를 통해서 연내에 위안부 문제 타결지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또 박 대통령이 연내라는 표현, 시점을 딱 못 박아서 이렇게 건급하기는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 그렇다면 뭔가 좀 교감이 있거나 아니면 뭐 명분 싸움을 가지려고 하는 거거나 어떻게 보십니까? 시간을 딱 못 박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미 이 박근혜 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에 한일 단독의 정상회담도 없었던 만큼 앞으로는 후반부에 있어서는 역시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 하는 그러한 강한 의지가 반영된 그러한 발언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일본과의 관계가 과거사 문제를 통해서 잘 풀리지 않음으로써 우리 외교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일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협력, 북한 문제 등등에 있어 공조가 필요한데 또 한미일 삼국 간의 그러한 협력도 필요한데 그게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도 한국도 사실 상호 손해를 보는 측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한일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문제는 매듭을 짓고
보다 본격적인 관계 개선으로 나가자 하는 그러한 발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촉구하는 발언이다. 예. 그런데 좀 외교적으로 보면요. 사실 지금 서로 계속 논의가 진행되고 뭔가 물밑에서 막 오가는데 시점을 정했단 말이죠. 연내에 했으면 좋겠다. 이건 어떻게 보면 상대국 입장에서는 뭐 자칫 불쾌하게 우리는 뭐 전혀 그런 의사가 없는데 너무 시점을 막는 거는 오해를 또 더 갈등을 또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은 없을까요? 그동안 네.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한일 간의 국장급 위안부 문제에 관한 국장급 회담이 9번 열렸습니다. 말하자면 실무 레벨에서는 이야기할 만한 것은 대부분 논의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제는 양국 지도자의 최종적인 결정이 남아 있는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아베 총리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러한 분석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양국 관계자들은 다 충분히 의견 교환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한 번 더 촉구하는 성격이다. 이 정도로 봐야 된다는 얘기군요. 또 저희들이 사실 관심이 있는 게 이제 한일중 삼국 정상회의 세 개 나라가 모이다 보니까 좀 영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중국과 일본 사이에 지금 센카쿠 열도, 다오위 섬 관련해서 지금 이제 논란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은 높진 않지만 양쪽에서 한국의 어떤 입장을 또 요구하는 것 아니냐라는 또 우려가 나와요. 가능성이 있을까요? 한일중 삼국 정상회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협력을 위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협력을 위한 자리에서 과거사 문제라든가 영토 관련한 깔끔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위안부 과거사 문제, 또 하나는 말씀하시는 남중국해 혹은 네. 동중국해 문제 등이 나올 수 독도도 있다는 있지 않습니까? 건데. 독도도. 그랬을 때 우리 이제 개최국으로서 한국의 입장인데 자칫 한국이 중국과 연대해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일본을 압박하고 있다 하는 그러한 2대1의 구도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지만 삼국 회의에서는 가능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그러한 시각에서 한국이 개최국에 간에 충실하는 게 필요하고 과도하게 거기에 깊이 들어가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않다. 봅니다. 다만 네. 한국도 역시 남진하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저희 물동량의 30% 그리고 우리 그 중동에서의 원유의 90%가 남중국해를 통해서 지금 들어오는 상황이고 우리에게 있어 사활적인 것이죠. 따라서 그 항행의 자유 그리고 비행의 자유는 중요한 것이고 모든 분쟁이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된다는 그런 아주 일반론에 입각한 우리의 입장을 표명해 왔기 때문에 네. 필요하다면 이러한 일반론의 입장에서 대응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번 한중일 또 한일 이런 양자 소다자 회의에서 우리 한국의 외교, 우리 한국이 좀 얻어야 될 부분, 실익을 챙겨야 될 부분 어떻게 가야 됩니까? 일단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중일 삼국회의를 한일중 삼국회의를 개최국 한국의 주도에 의해서 성공적으로 회복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비중이 두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단독 정상회담이 없었지만 이번 삼국회담을 계기로 한 양자회담을 통해서 과거사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확실하게 요구를 하되 그렇지만 안보, 경제, 기타 민간 교류 등등에 있어서의 협력 역시 우리가 실익을 최대한 챙기는 그러한 투트랙 어프로치를 보여주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진행 또 결과 계속 저희들이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와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